봄이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제, 얼마나 빨리 내려갈지의 문제이지 금리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1억을 찍었었고요. 삼성전자도 9만 전자를 이미 찍었습니다. 이제는 10만 전자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 외에 의외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놓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망고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도 과연 봄이 왔는지, 그리고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할 때 금리만큼이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시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봄이 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하락론도 예전만큼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 같진 않고 1년 동안 지쳤잖아요. 내린다고 했는데 가격이 안 내리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도 내려간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하고 시작할 건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망고쌤이 보는 건 좀 달라요. 신문이나 방송,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은 한국감정원의 지수나 KB 지수를 이용하는데 그게 늦다 그랬죠. 우리는 실거래 지수를 보는데 실거래 지수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1월달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거래 지수가 제일 좋긴 한데 두 달 전, 한 달 반 전 데이터가 나오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실거래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걸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가 100이라는 거죠. 100. 100 기준으로 위로 올라와 있으면 지난번 거래됐던 것보다 가격이 오른 거고, 100보다 이렇게 아래로 많이 내려가 있죠. 2022년 하반기인데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가격이 많이 내린 거예요. 실거래 기준으로 하는데 빨간색은 최근 3개월 내에 거래가 되고 이번 달에 거래가 됐으면 최근 3개월 거래된 거 대비해서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남색은 지난달에 거래가 된 건에 한해서 이번 달에 거래가 됐으면 그것보다 올라서 거래가 됐는지 내려서 거래가 됐는지 이런 걸 본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상승 거래, 하락 거래 이런 거 많이 하고 신고가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이제 그게 좋은 것도 있는데 이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거래가 이제 2020년, 21년은 이제 완전 불장이라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죠. 2022년 하반기부터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2년 하반기에는 주로 어떤 게 나왔냐면 전고점 대비, 제일 높을 때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는지가 많이 나왔고, 2023년 초 들면서 어떤 게 나왔냐면 저점 대비 얼마나 올라서 거래가 됐는지, 고점 대비 얼마나 회복했는지 이런 거를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는 게 거래가 적은 경우에는 이게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화랑기던 2021년에는 거래가 한 건도 없다가 갑자기 이제 2023년에 거래가 되면 고점을 지나서 이게 내려온 상태인데 실제로는 고점을 안 찍고 이번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한번 볼게요. 송파구의 엘스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거래가 많죠. 거래가 많다가 보니까 볼 게 많아요. 자, 보시면 2021년, 22년에 이 정점을 찍고 22억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하반기에 15억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15억, 16억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번 달에 거래를 보면 지난달 대비해서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거래가 여기에 한번 있고 난 다음에 거래가 없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저점에서도 거래가 없었어요. 갑자기 여기서 거래가 한번 됐다고 쳐봐요.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실제로는 거래가 이전 거래 대비해서 많이 플러스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전고점 대비로 보면은 낮게 거래가 된 거죠.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적은 걸 가지고 하면. 그런데 우연히 거래가 이제 여기에 거래가 없는데 여기에 한 건 됐어. 그리고 이제 이번에 거래가 있고 한 건 됐어. 이렇게. 그러면 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른 것들은 다 내려갔다가 저점 대비 이만큼 회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이전 거래가 제일 높을 때 거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거래된 게 되게 낮게 거래된 걸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데는 가격이 왜곡이 될 수 있어요. 신고가나 신저가를 보면은. 그래서 왜곡해서 보도를 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떨어진다 또는 오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칠 때 좋게 사용이 된다는 거죠.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게 그냥 우리가 다주택자고 집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가 보니까 오른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겠지. 근데 신고가가 터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압구정동인데 실거래가 한번 볼게요. 이런 거는 이제 거래가 없단 말이야. 이 중간에 거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만 되면 거의 신고가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여기에 거래가 있다가 이제 거래가 한 건 되면 여기에 신고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압구정동의 중대형들은 다 신고가가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물론 뭐 압구정동은 재건축 호재도 있고 해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중대형 평형에서 신고가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일반적인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됐지만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2021년 이 불장에 만약에 거래가 됐다면 내가 팔았다면 이 가격에 팔았을 것이고, 그죠? 2022년 하반기 하락기에 팔았다고 하면 이 가격에 거래는 됐겠죠. 근데 둘 다 거래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되고 이번에 거래되니까 신고가 속출 이렇게 기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집이 많고 올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항상 이제 그런 마음에 빠지면 한쪽으로만 시장을 보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2022년 하반기에 그렇게 당했잖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내가 나한테 불리한 이야기다 그래갖고 근거가 있고 맞는 이야기인데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게 중요하다. 이래야지 돈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일로 가볼게요. 2023년 작년에는 이 10월 이후에 10월, 11월, 12월이 안 좋았지만 1년 내내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2024년이 되니까 1월부터 이렇게 상승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거래라는 거는 집계가 한 달까지 신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4월달이 돼봐야 2월달께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빨리빨리 알고 싶으니까 이게 요거는 속보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속보치. 자, 그래서 1월달 거는 지난번에 확인했던 거하고 같이 0.4% 오른 걸로 끝났다. 오른 걸로 끝났고 2월달은 지난주에 볼 때는 이게 0.0이었어요. 그죠? 0.0이었는데 이게 0.5% 오른 걸로 나온 거죠. 그리고 2주 전에 볼 때는 하락 거래 건수가 더 많았었는데 이번 주에는 비슷해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3월 29일이니까 2월달 거가 거의 등록이 되는 건데 늦게 등록된 건들일수록 상승해서 거래가 많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승 거래가 한 건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0.5% 오른 걸로 나온 거는 상승 거래는 좀 높은 가격에서 지난번보다 좀 많이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하락 거래는 조금 떨어진 가격에서 거래가 되니까 상승 거래 건수가 적지만 두 개를 합쳐보니까 0.5% 오른 걸로 나온다는 거죠. 아, 그러면 선생님 0.5% 오른 거 가지고 그러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23년 7월 8월이 제일 화끈했었는데 그때도 0.9 올랐다는 거죠. 0.9. 그러니까 이번 달 2월 달에 0.5가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3월도 이제 데이터가 좀 생각보다 많이 쌓였어요. 데이터가 많이 쌓였는데 중요한 것은 3월 달도 상승 거래가 하락 거래보다 적지만 0.5% 오른 걸로 나오는 걸 보니 상승 거래의 상승폭이 하락 거래의 하락폭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월 초에는 하락 거래가 좀 많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승 거래가 많아지는 걸로 봐서 2월 말경에는 상승 거래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계속 거래량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거래량은 이제 2022년 말에 이렇게 거래가 없었죠. 이제 1월 달에 거래가 2616건이 됐어요. 서울 기준으로. 근데 2월 달에 거래가 물론 오늘하고 내일 집계가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2541건이에요. 이거 2주 전에 볼 때 2000건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2월이 1월 달보다 날짜도 이틀 적고 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거의 1월 수준에서 끝나는 걸로 봐서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3월달 같은 경우에도 벌써 1700건이 등록되는 걸로 봤을 때 3월달은 지금 추세대로 나간다면 1월, 2월보다 거래량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초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이 맞으니까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파트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판단할 때 수도 없이 많은 상승 요소가 있고 하락 요소가 있는 게 맞죠. 맞는데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보려고 그러면 머리만 복잡하고 헷갈리니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두 가지를 보시는 게 좋다. 그게 금리하고 입주 물량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금리는 하방으로 갈 거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기하고 속도만 언제 떨어지고 얼마나 빨리 떨어질 것인지 요거만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선반영해서 자산시장은 움직이는데 코인이 제일 빨리 움직이고 그 다음에 주식이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찍고 지금 잠깐 내려왔다가 주춤하더니 다시 1억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추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9만전자 넘었나요? 예, 9만전자. 자, 그래서 코인하고 주식이 먼저 갔어. 금리가 떨어질 거를 예상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보시는 바와 같이 1월달하고 2월달 분위기가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코인이나 주식보다 늦게 반응이 오긴 하지만 분명히 금리 하락에 대해서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 내려가니까 집을 사고 내 집 마련을 하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코인이나 주식하고 부동산이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코인하고 주식은 내가 서울에서 사나 부산에서 사나 대구에서 사나 가격이 똑같다는 겁니다. 금리도 서울의 금리나 부산의 금리나 대구의 금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리면 집을 무조건 사면 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격을 움직이는 금리하고 수급의 논리로 볼 때 금리는 긍정적이라고 하지만 이제 수급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코인하고 주식하고 부동산의 차이다. 부동산은 그 지역 자체에서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부산 사람들은 부산에서 주택을 대부분 소비하고 대구 분들은 대구에서 대부분 주택을 소비하고 서울하고 경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수급이 불안한 데를 사야 되는 거죠. 뭔 소리냐? 입주 물량이 없는 데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금리는 내려간다는 게 거의 확정적이니까 수급이 꼬여있는, 수급이 불안한, 공급이 적은 그런 지역을 먼저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부산이나 대구 내에서도 금리의 영향이 아직도 세다가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급지별로 가격의 움직임이 달라요. 대장들이 제일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B급지, C급지가 움직이겠죠. 이게 망고쌤이 말하는 ABC 이론인데 금리 내려가는 것만으로는 A급지를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금리가 안정적으로 바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급의 논리로 돌아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역별로 금리만 내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내 집 마련할 게 아니라 금리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지역의 수급까지 체크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